자, 지난 고지혈증 영상 3편이 너무 긴 관계로 이거를 좀 요약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제가 고지혈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단 10분 만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영상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 싹디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는 한 가지 수치만 보면 되는데 반해서 고지혈증 수치는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중성지방, 저밀도 이렇게 4가지나 되고 각각의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지혈증이라는 병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볼 필요가 없고요. 3가지만 보면 되는데 이 3개도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밀도만 보셔도 거의 80~90%는 이 고지혈증 수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지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질이라고 하는데 그 지질 안에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중성지방이 바로 이 지방에 해당하고 저밀도와 고밀도는 콜레스테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성지방, 저밀도는 높을수록 나쁜 게 맞는데 고밀도는 좋은 녀석이라서 오히려 낮으면 낮을수록 안 좋은 거라서 이름을 고지혈증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몸의 지질은 지단백이라는 입자를 통해서 피 속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단백이 유미, 초저밀, 중저밀, 저밀도, 고밀도 이렇게 5가지 있고 여기서 지금 이 노란 구슬들이 중성지방에 해당하고요. 파란 구슬들이 콜레스테롤이고 저밀도와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어서 따로 하나씩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 중성지방으로 대표되는 지방은 체지방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평균적으로 우리 몸에서 10kg 이상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 되겠고요. 콜레스테롤은 전체 체지방 중에 굉장히 극소수인 140g 정도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대부분 세포막이 있어요. 이런 콜레스테롤은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세포막, 신경, 비타민 D, 스테로이드 호르몬, 담즙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때려박아서 문제가 되는 그 중요한 피 속의 콜레스테롤은 고작 8에서 12g 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전체 필요량이 하루에 고작 1g 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아니라 음식으로 먹는 여러 가지 다른 식이지방들을 봐도 전체 지질의 5%도 안 됩니다. 95% 이상은 전부 지방, 중성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콜레스테롤은 하루에 1g에 있으면 되는데 그 1g을 간에서 800ml 만들고 음식으로 합성하는 거는 200ml 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 성인의 평균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261ml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으로 200ml 먹어야 되는데 261ml 먹었다 그러면 간에서 알아서 740으로 줄여요. 그래서 하루에 1g 만드는데 실제로 LDL 40만 돼도 우리가 앞에서 만든 세포막, 내신경, 비타민 D, 성호르몬 거기다 담즙까지 만드는 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현대 성인의 LDL 평균이 지금 120까지 올라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현대 수렵 채집인이나 뭐 원숭이들 그리고 현대 아기들을 봐도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30~40 정도고 정말 많아도 60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LDL이 120까지 오른 거는 분명히 비정상이고 지나치게 높은 게 맞아요. 그래서 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따로 구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국가검진이나 보통 내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여기서 중성지방 노란 구슬의 개수를 전부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파란 구슬 총 콜레스테롤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고밀도의 수를 구해서 저밀도는 직접 구하지 않고 요 계산식으로 구하게 돼요. 자, 그래서 계산 공식을 통해서 총 콜레스테롤 200으로 같은 환자 9명을 봐도 고밀도, 중성지방, 저밀도가 모두 달라요. 근데 여기서 고밀도는 좋은 거고 중성지방, 저밀도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밀도가 굉장히 낮고 저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심혈관 건강이 안 좋을 걸로 예상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심혈관 건강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딱 2명만 봐도 총 콜레스테롤 200으로 같거든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저밀도, 고밀도, 중성지방 요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밀도는 얘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세포들, 즉 세포막이나 성호르몬, 비타민 D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포들에게 콜레스테롤을 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로로 돌게 되는데 이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쓰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에서 신생 고밀도라는 빈 트럭을 만들어서 또 내보내서 이 세포가 남긴 콜레스테롤을 회수해서 다시 간으로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의 수송 회로가 되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밀도가 40개만 있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포막, 성호르몬, 비타민
비타민 D를 만드는데도 지장이 없고 또 혈관도 건강한데 뒤에 나올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저밀도가 40개에서 100년 만에 120개로 3배나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40개는 여전히 우리 몸의 세포막성으로 비타민 D를 만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잉여 80개가 혈관벽에 가서 때려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밀도는 이 혈관에 때려 박혀 있는 이 콜레스테롤도 회수해서 가요. 그래서 저밀도는 높을수록 위험하고 고밀도는 낮을수록 위험해요. 그리고 저밀도, 고밀도 수치에 이어서 중성지방, 이 노란 입자도 심혈관 위험을 약간 단독으로 또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 세 가지 원리를 전부 다 합쳐도 굉장히 미미하고 고밀도, 저밀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 저밀도 한 대가 때려박아서 심장 혈관에 위험을 주는 힘하고 고밀도 한 대가 그 때려박은 걸 회수해 가서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그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밀도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에 따라서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고밀도는 뭐 우리가 운동하고 고밀도를 올리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노력을 해도 그 수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밀도는 45로 5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전부 다 합쳤을 때 저밀도 높은 게 심혈관 질환에 가장 위험하고 고밀도 낮은 게 그 다음 위험하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고 중성지방 높은 거는 살짝 단독으로 심혈관 위험을 높일 걸로 예상은 되지만 고밀도 저밀도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이 왜 지난 100년간 이렇게 오르게 되었는가? 결국 가장 위험한 것은 포화지방입니다. 총 포화지방 양이나 전체 칼로리의 포화지방의 비율, 뭐 어차피 거의 같은 말이지만 요 두 개가 저밀도를 올리는 가장 위험한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전부 합친 총 지방량도 포화지방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저밀도를 올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뿐만이 아니고 탄수화물까지 포함해서 전체 칼로리가 과잉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저밀도를 올리게 돼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나 새우, 오징어에 많이 들어있는 먹는 콜레스테롤은 분명히 콜레스테롤을 미미하게나마 올리긴 하지만 앞서 말한 포화지방이나 총지방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게 저밀도를 상승시켜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식이지방에 5% 미만밖에 안 되는 너무 적은 수가 들어있고 그마저도 동물성 지방에만 들어있으며 또 이거를 과잉 섭취한다고 해도 간에서 알아서 용량을 줄이기 때문에 식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 거는 저밀도를 올리는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인이 하루에 지방을 46g을 먹고 있고 한국인에 국한해도 콜레스테롤 굉장히 합성을 잘하는 포화지방을 무려 하루에 19.7g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성인이 혈중 콜레스테롤이 3배나 올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화지방을 포함한 지방을 먹으면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기도 하지만 주로 콜레스테롤을 늘리게 되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기도 하지만 주로는 체지방이 저장이 돼서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이 당뇨도 유발하고 중성지방도 올리고 고밀도도 낮추는 이상지질 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유튜브 상에 있는 고지혈증 관련 영상의 99%가 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유발되는 이 빨간 경로만 위험하고 주로 지방을 많이 먹어 생기는 이 파란 경로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굉장히 잘못된 비의학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당뇨로 눈이 먼다든지 콩팥이 망가져서 혈액투석을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당뇨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건 맞지만 죽상 동맥경화 이것만 봤을 때는 이 파란 선,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당뇨보다도 더 위험해요. 그래서 고지혈증의 원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식이지방이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식이지방, 특히 포화지방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고지혈증은 뇌경색, 심근경색의 두 마리의 좀비가 쫓아오는 거고요. 이러한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모두 사망에 이르는 죽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망 원인의 1위가 심혈관 질환, 2위가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암을 따로 분리할 경우에는 단독 사망 질환 1위는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심혈관 질환의 무려 56%, 뇌혈관 질환의 18%에 기여를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명에 영향을 주는 상위 위험 요인을 전부 나열했을 때 고혈압, 흡연, 당뇨, 운동 부족, 비만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 고지혈증이 6번째로 위험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적지 않아요. 이미 당뇨보다도 훨씬 많은 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저밀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치가 되면 위험한가, 또는 약을 먹어야 되는가, 자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가 해당되는 질환이 있으면 이 표를 보시면 되고요. 다른 병이 없다든지 그냥 저밀도가 높은 환자분들은 당뇨가 있으면
100부터 약을 먹고 당뇨가 없으면 160부터 약을 먹는다고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수치부터 약을 먹어야 되는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한편으로 꼭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런 위험 인자를 또 따져서 투약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이런 건강검진 표를 받았을 때 여기서 내 수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면, 자, 총 콜레스테롤은 여기서 볼 필요가 없죠. 고밀도는 좋은 거고 중성지방은 나쁜 거지만 심혈관 위험만 봤을 때는 미미하고요. 저밀도는 굉장히 안 좋은 가장 위험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고밀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아주 좋고요. 중성지방도 굉장히 낮으니까 아주 좋고요. 저밀도도 굉장히 낮아서 세 가지 모두 건강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저밀도가 63으로 낮은 이 수치 자체가 이분한테는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가장 건강에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